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좀 조선소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 이 한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LNG선을 만드는 나라라고 하면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국을 떠올리는데,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이 LNG 선박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갖게 된 걸까요? 뭐 지금이야 이제 중국의 기술력 수준이 이제 탄로가 낮고 또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 이 해당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은 한국보다 이 10%를 할인을 해서 이 LNG 운반선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실제로 그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2017년에 중국의 그 후동 중화는 이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이 LNG 선박 4척 모두 싹쓸이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이제 후동 중화랑 그 경쟁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국화보는 이 중국의 이제 후동 중화에다가 이 LNG 본행제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 22일에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앞서 언급한 이 후동 중화가 만든 LNG선인 이 글래드스토너가 이제 호주 앞바다에서 엔진 결함으로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제 건조해서 인도한 지 2년도 안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신상 배가 고장이 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후동 중화는 한 달 정도 수리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2달이 지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선박은 폐선이 되고 맙니다. 아니 뭐 이제 선박 한 척 정도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다음에 이제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래드스토너가 중요했던 이유는 중국이 이제 처음으로 건조한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나쁘고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스팀 엔진, 그러니까 스팀 터빈 엔진만 만들던 중국이 가스랑 이제 디젤 연료를 같이 쓰는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건조하고 이제 인도한 선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선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제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당분간 중국에는 이제 가격이 낮은 이 벌크선 같은 것들만 이제 주로 발주를 주고, 이 하이테크 선박들은 이제 한국에다가 주문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중국은 그 자국 내에서 필요한 LNG 운반선 정도만 수주를 받았지만 외주에서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그 중국 LNG 선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일본은 좀 어떨까요? 일본은 좀 상황이 나을까요? 이 현재 일본이 LNG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선박 설계와 관련된 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 설계는 크게 이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생산 설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팀에서 이제 기본 그리고 이제 상세 설계를 하면 이제 이거를 현장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설계 도면을 보고 이제 경험이 많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제 배를 건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사실 이 두 개만 있었던 시장에서 이 마지막 생산 설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이 생산 설계라는 거는 이 설계 도면만 볼 수 있고 이 용접 기술만 있으면 꼭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이 생산 공정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도면을 보고 조립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굳이 고임금을 줘야 하는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위에 이런 설계도보다도 이제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어서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에서는 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현장의 파워가 약해지고, 반면에 이제 본사 설계팀의 파워는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이후에 일본 조선사들은 이 설계 파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인재들을 이제 스카웃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소들은 이제 바다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설계팀 인재들이 이 시골 지역, 그러니까 바다 근처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도쿄 같은 도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조선사들은 이 설계팀은 도쿄 같은 도심에, 그리고 이제 생산팀은
제 바다 근처 시골에다가 사무실을 마련을 해줍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방식도 뭐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현장과 설계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100% 완벽한 설계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거쳐서 뭐 나름 이제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더 나은 방법이 발견이 됐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계팀에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해보고 그러니까 피드백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탁상 행정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현장에 숙련된 노동자들을 더 사용하기보다도 이제 값싼 노동자들로 이제 구성을 하고 반대로 이제 설계팀 사이즈는 이제 더 키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계팀도 뭐 무한정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설계팀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 공정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이 표준화 공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배를 이제 한 척 한 척 만들 때마다 뭐 설계도 이제 각자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처럼 이제 생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정해 놓고 이제 옵션 추가만 할 수 있게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이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모델 안에서 이제 옵션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선박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표준화 공정이 도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조선사들은 이 설계팀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계팀 인력을 줄인다는 말은 결국 이제 대학교에서 뭐 관련 학과에 이제 인기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되니까 이 일본 대학교들의 이 조선학과는 결국에 이제 어둠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LNG선을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이 조선소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숙련공 같은 능력자들이 있어서 제대로 만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배라는 게 뭐 숙련공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냥 아무나 며칠 데리고 와서 가르친다고 이제 건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두 번째로 일본 시장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 좀 어떨까요? 가장 최근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소들은 27만 4천급 LNG선을 기준으로 최소 이제 2억 불은 받아야 1,000만 불, 한 100억 정도를 남겨서 마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수년간 국내 조선소들은 뭐 한 척당 한 1.8억 불 정도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를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해를 보면서 수주를 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면서 2억 불을 돌파를 하더니 최근에는 거의 이제 2.5억 불까지 올라간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거에 이런 싸게 수주한 선박들의 매출 인식이 끝나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싼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뭐 환경 규제에 따른 뭐 선박 교체 수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제 LNG 운반선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매크로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대가 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 조선업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2010년 중반에 이제 울산과 이 거제 조선소 종사자는 18만 7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업황이 크게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조선소 근로자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그 원하청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약간 대형 조선소 커뮤니티에서 관련 글들을 보니까 이 상당수 분들이 육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상의 처우가 조선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조선소에는 근처에도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편의점 알바보다도 못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조선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어딜 가든 다 개인 사정이 있고 뭐 인생에 이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시켜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선가를 높게 받았다고 한들 이 비용 절감을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인건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조선소를 누가 다시 가려고 하는 걸까요? 현재 이제 현대중공업은 이 특수선을 포함해서 이제 울산에만 9개의 도크가 있고, 이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 모든 조선소의 도크가 이제 정상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은 최소한 50척에서 60척,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박 건조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수많은 선박들은 누가 다 건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근데 한편으로 이 말은 이제 작년에 수주한 선박들은 대부분 설계 협상이 끝나가고 있고 조만간 건조를 시작할 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는 최근에 수주한 선박들도 이제 설계가 다 끝나는 대로 이제 여기에 더 얹혀서 건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이야 뭐 워낙 그동안 이제 불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찌저찌 커버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풀가동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조만간 인력난에 시달릴 게 뻔한 상황에서 이제 육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조선소로 돌아오려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제 올해 가을부터 부각될 수 있는 이 조선소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